밤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시나요? 잠을 설쳐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를 조용히 참아내며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한 가지 습관이 사실은 전립선을 지키는 자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지금도 85세의 나이에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작은 비밀에 관한 겁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할게요. 은퇴 후 그는 밤마다 화장실을 5번이나 오가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피곤에 절어 있었고 혹시 심각한 병인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부부 사이에 따뜻했던 순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며 삶의 활력마저 잃어버린 듯 느꼈어요. 하지만 김영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받아들인 한 가지 습관 덕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뇨는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다시 살아났고 부부 사이에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돌아왔죠.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습관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꿀 실질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볼 3가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원리. 둘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습관. 셋째,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은 45분에서 60분 동안 여러분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안내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화장실에 갈 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뭔가 남아있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중에 몇 번씩 깨어 화장실로 달려가느라 잠을 설친 적은요?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내 몸이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불안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온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자신감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 특별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립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자리 잡은 호두만 한 작은 기관입니다. 이 작은 기관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큽니다. 전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은 물론 소변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죠.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기관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 즉 BPH를 겪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배뇨곤란, 야뇨, 잔뇨감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이 숫자를 들으면 조금 놀라시죠? 하지만 이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이런 불편을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58세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민수 씨는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그는 퇴근 후 기름진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을 즐기는 게 삶의 낙이었죠. 운동,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밤마다 화장실을 4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피곤에 절어 있었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저와 상담하며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의 전립선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왜 전립선이 이렇게 쉽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입니다. 이 호르몬은 전립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고지방 식단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국제학술지 유로롤로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을 주로 먹는 남성은 전립선 문제가 생길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전립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도 큰 몫을 하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게 쌓이다 보면 전립선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배뇨곤란, 야뇨, 잔뇨감 같은 증상은 단순히 불편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민수 씨처럼 이런 증상들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부부 관계에도 미묘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남편이 자꾸 피곤해하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 걱정돼요. 이런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흔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는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매일 2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새롭게 받아들인 습관이 있죠.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의 기본을 이해하셨으니 그 핵심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부끄럽게만 여겼던 그 습관이 사실은 전립선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조금 민망하거나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다들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웃으며 넘기시곤 했어요. 하지만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볼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자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금기어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일부라는 걸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들에게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심리적인 이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더 쉽게 휩싸이곤 하죠.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위를 적절히 실천하면 우리 몸은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녹이고 불안을 줄이며 기분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호르몬들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다면 이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생리적인 이점도 짚어볼게요. 자위는 골반 주변에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히 공급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만이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립선의 건강이 유지되고 성기의 민감도와 발기력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발기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규칙적인 자위는 이런 변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을 통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과학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65세 이정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훈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위야?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라며 손사래를 쳤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늘 피곤에 절어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상담을 하면서 그는 자위를 부끄럽게만 여겼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며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주 2회 편안한 시간에 맞춰 자위를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정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덜하고 뭔가 에너지가 생긴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들이 늘어났어요. 아내도 이렇게 말했죠. 요즘 남편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대화도 많아졌어요. 이정훈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따뜻하게 바꿔놓았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0세 박민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며 내가 아직 남자로서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에 빠졌었죠. 하지만 자위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박사님, 이게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할 줄 몰랐어요. 아내와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자위를 통해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감을 주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죠. 이 호르몬들은 부부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스킨십이 늘어나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더 궁금해지시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도 뒷받침된다는 걸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왜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지키는 데 중요한지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계속 알아볼까요, 여러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30%나 줄어든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전립선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지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전립선 건강에 자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심리적, 생리적 이점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건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정말로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대답은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2004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줬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 이번엔 유럽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주 2, 3회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 BPH 증상을 덜 겪는다고 밝혔어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정은 전립선 안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이 분비물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정을 통해 이 분비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하면 전립선 내부의 염증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방광이 눌리면서 생기는 배뇨곤란이나 잔뇨감 같은 증상들이 이 압력 때문에 악화되곤 하죠. 규칙적인 사정은 이런 압력을 완화해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사정은 전립선을 깨끗이 청소하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인 셈이에요. 여기서 55세 박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준영 씨는 중소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다 은퇴한 후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이 낯설었어요. 그는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다니며 잠을 설쳤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곤 했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 라며 포기하려던 찰나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어쩌다 생각날 때뿐이었죠. 저는 그에게 주 23회,
규칙적으로 자위를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라며 망설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박준영 씨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잔뇨감도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에게 더 다정해졌다고 말했죠. 아내가 요즘 내가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다고 하던데 라며 웃더군요. 박준영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반면 성생활이 드문 60세 이상 남성들은 배뇨곤란, 야뇨, 심지어 전립선 염증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2016년 국제비뇨기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규칙적으로 사정한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덜 심했고 전립선암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특히 주 2, 3회 사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배뇨 문제가 25% 적게 나타났어요. 이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뇨 문제가 줄어들면 밤에 더 잘 자고 낮에는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죠. 이 모든 게 결국 자신감과 부부관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적절한 빈도와 안전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억지로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자위를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차이를 만들지 더 궁금해지시죠? 자, 함께 계속 알아볼까요?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만병통치약일까요? 혹시 지금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나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위는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퍼즐 조각일 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자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일 뿐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급성 전립선염 같은 질환이 있거나 최근 전립선 관련 수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정을 시도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의의 조언을 따라 몸을 충분히 회복시킨 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은 서두를수록 더 멀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자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적절한 빈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정도가 전립선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빈도라고 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많으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억지로 하지 말고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도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위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자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즐기세요. 두 번째로, 자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제대로 지키려면 영양과 운동이 함께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가 덜 나타났어요.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연도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아연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죠. 등푸른 생선, 이를테면 고등어나 정어리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도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식탁에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챙겨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한 끼에 토마토 한 조각, 호박씨 한 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없지요. 특히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해 배뇨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소변을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하루 1000회 반복하세요. 빠른 걷기도 좋아요. 하루 3존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골반 혈액순환이 좋아져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자위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60세 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민호 씨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박사님, 자위라니. 이 나이에 부끄럽지 않나요? 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는 얀뇨와 잔뇨감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고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자위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는 주 2회 편안한 시간에 자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단에 토마토와 호박씨를 추가하고 매일 아침 2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죠. 케겔 운동도 하루 10분 틈틈이 실천했어요. 몇 주 후 정민호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달라졌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무엇보다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아내가 요즘 제가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산책도 하고 예전처럼 서로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위를 과도하게, 예를 들어 하루에 여러 번 시도하거나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잘못된 방식, 이를테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면 감염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습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장벽이 남아있죠. 바로 사회적, 심리적 편견입니다. 왜 우리는 자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꺼릴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장벽을 넘어 자위를 자연스럽고 건강한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이 나이에 자위라니 좀 부끄럽지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멋쩍은 웃음을 짓곤 해요. 한국 사회에서 성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주제죠.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자위를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나 나쁜 습관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건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중한 끈이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 사회적,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위를 건강한 습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볼게요. 왜 우리는 자위를 부끄럽게 느낄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낯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건 터부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란 분들이 많죠. 특히 나이 들수록 자위를 하면 내가 아직도 이런 걸 이라는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위를 피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심지어 부부 관계에도 미묘한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작은 습관을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따뜻하게 변할 수 있죠. 68세 오상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상민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는 이 나이에 자위라니 창피하지 않나요? 라며 저에게 물었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밤이면 혼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자위를 부끄러운 일로 여겼고 심지어 아내와의 스킨십도 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상민 씨, 자위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자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오상민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주 2회 편안한 시간에 자위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저녁에 따뜻한 샤워를 한 뒤 조용한 방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박사님,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덜하고 뭔가 에너지가 생긴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남편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늘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웃는 모습이 많아졌어요. 오상민 씨는 자위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상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62세 김태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져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지라며 자위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저와 상담 후 그는 자위를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내와도 더 자주 웃게 됐어요. 그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자위를 피하면 스스로를 억누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자위를 건강한 습관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고 행복감을 주는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관계의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위를 부끄러움 대신 자신을 위한 선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사고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자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그 첫걸음, 함께 내디뎌 볼까요? 자위를 건강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혹시 이 나이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라며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엔 다들 조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자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단계들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기대해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따뜻한 샤워를 하고 나면 근육이 풀리고 긴장이 줄어들어요. 샤워 후 조용한 방에 앉아서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위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시간은 여러분만을 위한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과 대화하세요. 청결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손과 성기를 깨끗이 유지하는 건 감염을 예방하고 편안한 경험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예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씻은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필요하다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윤활제는 마찰을 줄여주고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수용성 윤활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챙겨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자위를 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57세 한동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동수 씨는 은퇴 후 밤마다 야뇨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그는 자위를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며 피했었죠. 박사님,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며 웃던 그가 기억나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수 씨,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시간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시작해보세요. 그는 저녁에 따뜻한 샤워를 한 뒤 조용한 방에서 명상을 5분 정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위를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이완되니까 부담이 줄었어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었고 몸과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한동수 씨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줄고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내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엔 피곤해서 말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같이 웃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준비 단계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색함과 부끄러움에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피곤한 날에는 잠시 미뤄도 괜찮아요. 대신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4, 5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런 호흡법은 긴장을 풀고 자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위는 여러분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몸이 원하는 리듬을 찾아보세요. 이런 준비 단계들은 단순히 자위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62세 이재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처음엔 자위를 부끄럽게 여겼지만 조용한 저녁 시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고 부부 사이에 따뜻함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준비는 자위를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빈도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자위를 건강하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한 이 여정,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이제 자위를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편안한 환경과 청결, 마음가짐 같은 준비 단계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자위를 전립선 건강에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가이드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빈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자위는 적당한 리듬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주 2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가 전립선 건강에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자주, 예를 들어 매일 여러 번 하거나 너무 긴 시간을 들이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죠. 반대로 너무 드물면 전립선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몸이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즐기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따뜻한 샤워 후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면 그때 10분 정도 여유를 내어보세요. 억지로 하려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자위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연습이에요. 소변을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 동작을 하루에 정일 5회 2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배뇨 조절과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뇨기가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들은 배뇨 문제가 20% 이상 줄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TV를 볼 때, 심지어 운전 중에도 가능하죠.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식이요법도 절대 빠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식탁에 몇 가지 음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가 덜 나타났어요. 호박씨도 좋아요. 아연이 풍부한 호박씨는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을 챙기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어보세요. 등푸른 생선, 이를테면 고등어나 연어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64세 박태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태현 씨는 은퇴 후 야뇨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는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와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라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주 2회 자위를 시작하고 케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는 아침마다 10분간 케겔 운동을 하고 식단에 토마토와 호박씨를 추가했어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며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박사님, 야뇨가 확실히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의 아내도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요즘 더 밝아졌어요. 예전엔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같이 웃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박태현 씨는 자위를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삶의 활력이 돌아왔어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위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잠시 미뤄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 편안하게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60세 이영수 씨는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10분간 책을 읽은 뒤 자위를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하니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가이드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자위, 케겔 운동, 그리고 간단한 식이요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박태현 씨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이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립선 건강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탐구하며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이 작은 습관, 자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50세 이상 남성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 2, 3회 적절한 빈도로 자위를 실천하고 토마토나 호박씨 같은 음식을 챙기며 케겔 운동이나 빠른 걷기를 더하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 삶 전체가 더 활기차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부끄러움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62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불안에 떨었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한 후로 야뇨가 줄고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내 몸을 사랑하니 삶이 더 가벼워졌어요. 아내와 다시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증상이 나아진 것 이상이었어요. 자신감이 돌아오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이 되살아났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이 여정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 새로운 시작에 용기를 드렸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소중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남성 건강과 노년의 웰빙을 위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따뜻한 비밀을 나눌지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오늘 나눈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만약 전립선암이나 염증 같은 특정 질환이 걱정되신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